를 빨리 깨달을수록 성공이 빨라져. 늦게 깨달으면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고 나서야 알아. 욕심은 당장은 달콤해. 관계를 망치고 신뢰를 무너뜨리고 미래를 닫아버려. 욕심 줄이면 모든 게 열려. 43살 때 깨달은 게 있어. 현장 막내 직원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업 성공을 결정한다는 거야. 큰 공사 현장에 갔어. 소장이 안내를 했는데 인부 한 명이 지나가더라고. 젊은 친구였어. 땀을 뻘뻘 흘리며 차제를 나르고 있었지. 소장한테 물었어. 저 친구 이름이 뭐냐고. 소장이 당황했어. 모르더라고. 그냥 막내라고만 불렀대. 이름을 모르는 거야. 그 막내한테 갔어. 이름을 물어봤지. 김철수라고 했어. 수고한다고 했어. 힘들지 않냐고 물었어. 김철수가 놀랐어. 사장이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그것도 이름을 물어보고 수고한다고 하니까 진짜 감동한 표정이었어. 다음날 소장한테 전화했어. 김철수 어떻게 일하냐고. 소장이 놀라더라고. 갑자기 열심히 한대. 다른 사람 일도 도와준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 달 뒤에 현장을 다시 갔어. 김철수가 달려왔어. 인사를 하더라고. 사장님 덕분에 힘이 난다고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다음날 10년 뒤에 김철수가 현장 소장이 됐어. 일을 정말 잘했어. 인부들을 존중하는 소장으로 유명했지. 그때 경험 때문이었대. 작은 천중이었어. 이름 물어보고 수고한다고 한 거.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어. 46살 때는 청소 아주머니 일이었어. 그 사무실 청소하시는 분이었는데 10년 넘게 일하셨지. 어느 날 박순자 아주머니가 아프셨어. 그래도 출근하셨더라고. 제 인력이 없다고 하셨어. 바로 조치했어. 대체 인력을 구했어. 박순자 아주머니한테 유급 휴가를 줬지. 병원비도 회사에서 댔어. 박순자 아주머니가 고마워하셨어. 청소 직원한테 이렇게 대우해주는 회사는 처음이라고 눈물을 보이셨어. 한 달 뒤에 출근하셨어. 완전히 회복하셨더라고. 일하는 모습이 달랐어. 꼼꼼해졌고 더 정성스러웠어. 20년을 일하셨어. 정년까지 계셨지. 회사를 자기 집처럼 아끼셨어. 존중받으니까 헌신하신 거야. 박순자 아주머니 이야기가 알려졌어. 현대는 청소 직원도 존중한다고 그 소문이 퍼졌지. 좋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싶어 했어. 49살 때는 협력업체 문제였어. 사장이 이 사장이라는 분이었어. 그 회사들한테 무시당하는 게 일상이었대. 우리 회사하고 처음 거래할 때였어. 미팅을 잡았는데 이 사장님이 긴장하셨어. 큰 회사니까 무시당할 거라고 생각하셨나봐. 존중하며 회에서 회의실 문을 열어드렸고 커피를 직접 따라드렸지. 사장님이라고 불렀어. 작은 회사 대표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이 사장님이 놀라셨어. 근데 같은 회사가 자기를 이렇게 대하니까 감동하셨더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어. 그 업체가 정말 잘해줬어. 품질도 최고였고 낫기도 정확했어. 타격도 합리적이었지. 이 사장님이 최선을 다한 거야. 20년 파트너십이 이어졌어. 업체가 중견기업이 됐어. 현대하고 같이 성장한 거지. 처음에 보여준 존중 때문이었어. 50살쯤 됐을 때 패턴이 보였어. 존중하는 사람은 존중받고 무시하는 사람은 무시당한다는 거. 존중하는 사람 주변엔 좋은 사람이 모여 다들 편하게 느끼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해. 모든 직급을 존중하기로 했지. 회장이든 막내든 똑같이 대하기로. 직급은 역할의 차이지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고. 식당도 통합했어. 임원 식당 따로 없애고 다 같이 먹기로 했지. 그러면 반대가 있었어. 임원들이 불편하다고 고집했어. 같이 먹으면서 대화해야 한다고. 현장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막내 직원 생각도 알아야 한다고. 몇 달 지나니까 달라졌어. 소통이 좋아졌지. 임원들이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됐어. 문제를 빨리 파악했어. 막내 직원들도 달라졌어. 임원들이 같이 밥 먹으며 이야기 들어주니까 존중받는다고 느꼈지. 의욕이 올랐어. 생산성이 올랐어. 이직률은 떨어졌고 좋은 인재들이 지원하고 싶어 했어. 존중하는 문화 때문이었어. 55살 때 해외 출장을 갔어. 중동 현장이었는데 현재 노동자들이 있었지. 다른 회사들은 무시하는 분위기였어. 저녁 우리는 달랐어. 현재 노동자들을 존중했어. 이름을 불러줬고 휴식 시간을 보장했지. 안전장비도 제대로 줬어. 처음엔 비용이 더 들었어. 그 회사들보다. 현지 노동자 대우를 잘해주니까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탔어. 참 개월 지나니까 달라졌어. 우리 현장 노동자들이 제일 열심히 일했어. 존중받으니까 헌신한 거야. 공사가 제일 빨리 끝났어. 품질도 제일 좋았어. 다른 현장들
사람들보다 발랐지. 전중이 효율을 만든 거야. 발주처가 놀랐어. 천대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는 회사라고 다음 프로젝트도 우리한테 맡겼어. 60살 때 젊은 CEO를 만났어. 직원들이 자꾸 그만둔다고 고민이었대. 그 CEO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보였어. 직원들을 무시하고 있어. 의도는 아니었는데 행동이 그랬어. 회의 때 막내 의견은 안 들었대. 여기 있는 사람 말만 들었지. 회식 때는 막내한테 심부름 시켰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조언했어. 능력이 짧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심부름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다. 그 CEO가 바꿨어. 회의 때 막내한테도 의견을 물어봤어. 회식 때는 심부름 안 시켰지.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해서 6개월 뒤에 달라졌어. 이직률이 반으로 줄었대. 직원들이 회사를 좋아하게 됐거든. 존중받으니까. 생산성도 올랐대. 그녀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대. 전에는 말할 기회가 없어서 묻혀 있었던 거야. 65살 때 손자한테 가르쳤어. 친구들을 존중하라고. 나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똑같이 대하라고. 공부 못하는 친구를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 모두 잘하는 게 있다. 존중하면 친구도 너를 존중한다. 운동 못하는 친구를 놀리지 말라고 했어. 다른 재능이 있을 거다. 무시하면 관계가 나빠진다. 손자가 그대로 했어. 모든 친구를 존중했어. 하든 못하든 똑같이 대하지. 친구들이 손자를 좋아했어. 손자 친구가 많아졌어. 다들 손자랑 놀고 싶어 했거든. 무시당할 걱정이 없으니까 편하게 느꼈어. 70평생 살면서 확신하게 됐어. 존중은 주는 만큼 돌아온다는 걸 정확히 돌아와. 100% 막내를 존중하면 막내가 헌신해. 평소 직원을 존중하면 회사를 아껴줘. 협력업체를 존중하면 최선을 다해줘. 반대로 무시하면 무시당해. 막내를 무시하면 대충 일해. 직원을 무시하면 대충 청소해. 협력업체를 무시하면 품질이 떨어져. 현대그룹이 여기까지 온 이유 중 하나가 존중이야. 모든 사람을 존중했어. 사장부터 석계속 막내까지, 본사 직원부터 현장인부까지, 한국 직원부터 해외 노동자까지. 처음엔 이상하게 봤어. 왜 막내한테 존댓말 하냐고. 왜 청소 아주머니한테 인사하냐고. 당신 안 그랬거든. 집에서 사람은 다 똑같다고. 직급은 역할의 차이일 뿐이라고. 존중은 모든 사람한테 해야 한다고. 시간이 지나니까 효과가 나타났어. 존중받으니까 자발적으로 헌신했어. 이직률이 업계 최저였어. 아무도 안 나가서. 존중받는 회사를 왜 떠나겠어. 다른 회사 가면 무시당할 텐데. 생산성은 업계 최고였어. 이제 모두가 최선을 다했어. 존중받으니까 보답하고 싶었던 거야. 자연스러운 거였어.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였어. 현대하고 일하고 싶어 했어. 존중받으니까 품질을 줬고 최선의 조건을 제시했어. 해외에서도 평판이 좋았어. 근데는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라고. 현지 노동자를 잘 대한다고. 그래서 프로젝트가 잘 된다고 젊은 사업가들한테 말했어. 존중부터 시작하라고. 그게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라. 직급 보지 마라. 나이 보지 마라. 학벌 보지 마라. 사람으로 봐라. 막내 직원도 사장이라고 생각. 그 사람도 어디선가 리더야. 정해서 부모고 자식이야.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청소 직원도 전문가라고 생각해라. 청소하는 기술이 있어.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해줘? 고마운 사람이야. 협력업체도 파트너라고 생각해라. 을이 아니야. 같이 일하는 동료야. 존중하면 최선을 다해줘. 존중하는 법은 간단해. 이름을 불러줘라. 수고한다고 말해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의견을 들어라. 막내 의견도 경청해라.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와. 무시하지 마라. 감사하라.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해라. 누군가의 노력이야. 우리 놈은 지금도 그래. 누구를 만나든 존중해. 나이 어린 직원도 손자 같은 사람도. 아닙니까? 식당에서 배식하시는 분한테도 고맙다고 해. 청소하시는 분한테도 수고한다고 해. 당연한 거야. 사람들이 놀라. 회장이 왜 그러냐고. 안 그래도 되는데. 사람이니까. 존중받은 사람은 기억해. 평생 기억해. 그 존중이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 저수처럼. 존중은 비용이 안 들어. 공짜야. 이름 불러주는 거 공짜고 고맙다고 하는 거 공짜야. 돈 안 드는데 효과는 엄청나. 반대로 무시는 비용이 커. 운영한 사람은 대충 일에 이직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 손해가 엄청나. 지금부터 존중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 사람한테, 식당 직원한테 고맙다고 해라. 택시 기사님한테 수고하신다고 해라. 경비원 아저씨한테 인사해라. 작은 습관이야. 어렵지 않아. 이 습관이 평생을 좌우해. 존중하는 사람이 되면 존중받는 사람이 돼. 존중은 주는 만큼 돌아온다. 퍼센트 돌아와. 때로는 배로 돌아와. 김철수처럼 박순자 아주머니처럼 사람을 존중하는 게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투자야. 돈 안 들고 효과는 엄청나. 지금 당장 시작해라. 50살 때
큰 선택을 해야 했어. 사업을 더 키울 것인가, 관계를 지킬 것인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 엄청난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 중동 대형 플랜트였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했어. 10년치 매출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일이었지. 문제가 있었어. 그 프로젝트를 하려면 기존 파트너를 포기해야 했어. 발주처에서 독점 계약을 요구했거든. 다른 파트너하고 일하면 안 된다고. 정 사장이라는 분이었어. 20년 넘게 같이 일한 파트너였지.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이었어. 내가 두터웠어. 고민했어. 10년치 매출이냐 20년 관계냐. 돈으로 따지면 프로젝트가 훨씬 컸어. 수백억 원 차이였지. 임원 회의를 했어. 다들 프로젝트를 하자고 했어. 사업적으로 당연하다고. 정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면 된다고. 밤새 고민했어. 다음날 결정했지. 프로젝트를 포기하기로. 정 사장님과의 관계를 지키기로. 임원들이 놀라서 왜 수백억을 포기하냐고 설명했어. 돈보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10년 신뢰를 지키겠다고. 정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큰 프로젝트 제안이 왔지만 거절했다고. 파트너십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정 사장님이 눈물을 보이셨어. 6개월 뒤에 정 사장님이 연락하셨어. 더 큰 프로젝트를 가져오셨어. 유럽 쪽이었는데 규모가 포기한 것보다 컸어. 정 사장님이 유럽 파트너들한테 우리 이야기를 하셨대. 20년 관계를 지킨 회사라고 신뢰할 수 있다고. 그래서 프로젝트가 온 거였어. 결과적으로 더 많이 벌었어. 관계를 지켰더니 더 큰 기회가 온 거야. 돈을 택했으면 한 번이었을 거야. 관계를 택했더니 계속 기회가 왔어. 쌈 살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핵심 직원이 경쟁사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어. 김이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능력이 뛰어났지. 경쟁사에서 연봉을 2배로 준다고 했대. 김이사라 나한테 와서 말했어. 고민된다고. 관계적으로는 가는 게 맞는데 정이 있다고. 태라고 해서 강요하지 않았어. 대신 말했지. 돈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하다고. 여기서는 가족처럼 일할 수 있다고. 김이사가 남기로 했어. 연봉은 올려줄 수 없었어. 2배는 무리였거든. 대신 스톡옵션을 줬어. 회사가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게. 10년 뒤에 회사가 상장했어. 김이사 스톡옵션 가치가 경쟁사에서 10받았을 연봉보다 훨씬 컸어. 10배는 넘었지. 김이사가 고맙다고 했어. 그때 남기로 한 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돈만 본 게 아니라 관계를 받기 때문이라고. 김이사는 지금 부회장이야. 30년 넘게 같이 일하고 있어. 이번에 선택이 평생 관계를 만든 거야. 살 때는 해외 투자자 문제였어. 2군데서 투자 제안이 왔어. 하나는 금액이 컸어. 조건도 좋았지. 다른 하나는 금액이 적었어. 조건도 평범했어. 예전에 도움받은 투자자였지. 어려울 때 우리를 믿어줬던 사람이었어. 금액이 큰 쪽을 택하면 사업 확장이 빨랐어. 합리적인 선택이었지. 관계를 택하면 더 뛰게 성장하는 거였어. 관계를 택했어. 예전 투자자와 계속하기로 했어. 금액은 적어도 신뢰가 있었거든. 같이 성장한 역사가 있었어. 5년 후에 금액 큰 투자자는 다른 회사하고 문제를 일으켰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경영권까지 간섭했다더라고. 그러고서 투자자는 믿고 맡겨줬거든. 간섭하지 않았어. 어려울 때는 추가 투자도 해줬지. 결과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성장했어. 마르진 않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 이 관계가 탄탄하니까 위기가 안 왔어. 60살쯤 됐을 때 정리가 됐어. 사업은 결국 관계라는 거. 좋은 관계가 있으면 사업은 저절로 커져. 좋은 관계는 계속 기회를 만들어. 정 사장님처럼 한 번 기회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새로운 기회를 가져와. 좋은 관계는 위기를 막아줘. 이사처럼 핵심 인력이 안전하니까 안정적이야. 흔들리지 않아. 좋은 관계는 신뢰를 만들어. 투자자처럼 믿고 맡기니까 편해. 간섭 없이 일할 수 있어. 나로 관계없이 사업만 튀우면 어떻게 될까? 일시적으로는 한계가 와.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위기가 오면 무너져. 도와줄 사람이 없어. 관계를 안 쌓았으니까 혼자서는 못 버텨. 회사 정책을 만들었어. 관계 우선 정책이라고 이름 붙였지. 사업 기회가 와도 관계가 우선이라고. 좀 파트너를 포기하는 프로젝트는 안 한다. 핵심 인력이 떠나게 만드는 확장은 안 한다. 장기 투자자를 배신하는 자금 조달은 안 한다. 임원들이 불만이었어. 왜 성장을 포기하냐고 설명했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빠른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택하는 거라고. 관계가 있으면 기회는 계속 온다고. 10년 지나니까 효과가 나타났어. 오래된 파트너들이 계속 기회를 가져와서 좋은 프로젝트, 좋은 투자, 좋은 인재, 지율이 업계 최저였어. 직원들이 안 떠났어. 회사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았거든. 자기들도 존중받는다고 느꼈어. 투자자들도
장기 파트너가 됐어.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려는 사람들이었어. 안정적이었지. 젊은 CEO한테 조언했어. 싸우라고. 사업은 그 다음이라고. 좋은 파트너 찾는데 시간을 써라. 하게 계약하지 마라. 신뢰 쌓는데 1년 걸려도 괜찮아. 핵심 인력 관계 투자해라. 존중하고 성장 기회줘라. 가족처럼 대해라. 투자자하고 깊은 관계 만들어라. 돈만 받는 관계가 아니라 조언도 구하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 거래처하고도 파트너십 만들어라. 같이 성장하는 관계로 오래 가는 게 더 이익이야. 그 CEO가 실천했어. 사업 확장보다 관계 쌓기에 집중했어. 인연은 성장이 더뎠어. 관계 쌓는데 시간을 썼으니까 3년째부터 달라졌어. 쌓인 관계들이 기회를 가져오기 시작했어. 프로젝트가 줄줄이 들어왔어. 5년 뒤에는 업계 선두가 됐어. 빠르게 성장한 회사들을 추월했어. 관계가 탄탄하니까 지속 가능했던 거야. 65살 때 손자한테 가르쳤어. 친구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공부보다 게임보다 친구야. 친구 관계 잘 쌓아놔라. 어려울 때 도와줘라.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해라. 그 관계가 평생 자산이야. 새 친구 사귀는 것도 좋지만 오래된 친구 잘 챙겨라. 자주 연락하고 만나라. 관계는 유지하는 게 중요해. 손자가 그대로 했어. 친구들 잘 챙겼어. 어려운 친구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고 오래된 친구들하고 계속 연락했어. 대학생이 됐을 때 그 관계들이 도움이 됐어. 어려울 때 친구들이 도와줬어. 취업할 때도 친구들이 정보를 줬어. 평생 살면서 확신하게 됐어. 일 좋은 이 사업보다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사업은 망할 수 있어. 관계는 안 망해. 좋은 관계가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있으니까 현대그룹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관계야. 좋은 파트너, 좋은 직원, 좋은 투자자, 그 관계들이 현대를 키웠어. 어려울 때도 있었어. 위기도 많았지.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관계 때문이야. 도와주는 사람들이 10이 넘은 지금도 그래. 오래된 관계들의 힘이 돼. 정 사장님 같은 분들, 심이사 같은 사람들 평생 자산이야. 순서가 반대야. 관계가 먼저고 사업이 나중이야. 좋은 관계. 100개가 좋은 사업 하나보다 낫다. 관계가 있으면 사업은 또 만들 수 있어. 사업만 있고 관계가 없으면 결국 무너져. 좋은 관계는 사업보다 중요한 자산이다. 이 진리를 빨리 깨달을수록 성공이 빨라져. 관계에 투자해라. 절대 손해 안 봐. 그걸 청소 모임이 있었어. 한국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 신기한 걸 발견했어. 간말 사업 이야기보다 사람 이야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 어떤 인재를 영입했다. 어떤 파트너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였어. 이 회장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어. 투자할 곳을 찾는다고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지. 사람이 중요하다고. 좋은 경영자가 있으면 투자하겠다고. 탁 회장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 신사업 검토 중인데 아이템보다 팀을 먼저 본다고. 팀이 좋으면 아이템은 바꿀 수 있다고. 사람이 전부라고 하셨지. 그날 깨달았어. 부자들은 사업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찾는다는 걸. 좋은 사람을 찾으면 좋은 사업은 따라온다는 걸 생각해보니도 그랬어. 새 사업 시작할 때 아이템을 먼저 고민하지 않았어. 누구랑 할까를 먼저 생각했지. 중동 진출할 때도 그랬어. 중동 시장을 먼저 분석한 게 아니었어. 중동을 아는 좋은 사람을 먼저 찾았어. 이 전무님 같은 분을 이 전무님을 찾고 나서 중동 진출을 결정해서 사람이 먼저였고 사업이 나중이었지.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어. 유럽 진출도 마찬가지였어. 시장 조사를 먼저 한 게 아니었어. 유럽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찾았어. 김전무 같은 사람을. 김전무가 유럽 경험이 있었어. 언어도 하고 문화도 알았지. 그 사람을 영입하고 나서 유럽 진출을 구체화했어. 새로운 기술 사업도 그랬어. 기술을 먼저 분석하지 않았어. 기술을 아는 좋은 연구원을 찾았어. 박 박사 같은 사람을. 박 박사를 영입하고 나서 기술 사업을 시작했어. 사람이 있으니까 기술도 따라왔고 사업도 성공했지. 패턴이 보였어. 사업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야. 좋은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업을 만들어. 60살 때 젊은 투자자를 만났어.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사람이었는데 고민이 있다고 했어.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 모르겠다고 질문해서 어떻게 선택하냐고. 사업 계획서를 본다고 했어.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수익, 전망, 숫자를 본다고
된다고 하더라고. 조언했어. 사람을 먼저 보라고. 창업자가 어떤 사람인지, 팀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중요하다고. 사업 계획서는 다 그럴듯해. 누구나 좋게 쓸 수 있어. 숫자도 예측일 뿐이야. 틀릴 수 있어. 사람은 안 틀려. 사람은 사업이 안 되면 닫고 다른 방법을 찾아 끝까지 해. 결국 성공해. 나쁜 사람은 핑계대고 포기해 보라고 했어. 과거에 뭘 했는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힘을 잘 이끄는지,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힘을 보라고 했어. 같이 일했는지, 서로 믿는지, 이직률은 어떤지, 분위기는 어떤지. 그 투자자가 방식을 바꿨어. 사업 계획서는 나중에 보고 사람을 먼저 만났어. 영업자하고 밥을 먹고 팀을 방문했지. 5년 뒤에 결과가 나왔어. 투자 성공률이 2배로 올랐대. 사람을 먼저 봤더니 성공 확률이 높아진 거야. 사업 계획서가 좋았던 회사들은 반은 실패했대. 숫자가 달랐거든. 점이 좋았던 회사들은 대부분 성공했대. 어려워도 방법을 찾았다고. 60이 살 때는 대기업 회장들 모임이 또 있었어. 이번엔 인재 영입 이야기했지. 좋은 인재를 찾는다고 했어. 최 회장이 말씀하셨어. 헤드헌터를 10군데나 쓴다고. 좋은 사람 찾는데 1년에 수억을 쓴다고 하셨어.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고. 장 회장도 비슷했어. 임원 1명 뽑는데 6개월 걸린다고. 여러 번 만나고 검증한다고. 급하게 뽑지 않는다고 하셨지. 물어봤어. 왜 그렇게 시간을 쓰냐고. 대답이 명확했어.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회사가 흔들린다고. 좋은 사람 1명이 사업 10개 가치라고. 맞는 말이었어. 경험으로 알았거든. 김이사 1명이 만든 가치가 엄청났어. 좋은 프로젝트를 수십 개 성공시켰지. 사람값을 못 매겨. 반대로 나쁜 사람 1명이 만든 손해도 컸어. 항부장 기억나지? 1년 만에 수억 손해를 만들었어. 회사 편판까지 떨어뜨렸어. 그래서 부자들은 사람 찾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 비싼 헤드헌터를 쓰고 오랜 시간을 들여. 좋은 사람 1명이 그만한 가치니까. 65살 때 손자한테 가르쳤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공부만 잘하는 친구 말고 사람이 좋은 친구를, 정직한 친구를 사귀어라. 거짓말 안 하는 친구, 그 친구가 나중에 큰 도움이 돼. 신뢰할 수 있으니까. 책임감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약속 지키는 친구,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평생 남을 생각하는 친구, 함께 성장하려는 친구, 그 친구랑 같이 가는 거야. 손자다 물었어. 그런 친구를 어떻게 알아보냐고. 알려줬지. 작은 일에서 본다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지 봐라. 작은 약속도 지키는 친구가 큰 약속도 지켜. 시간 약속 못 지키는 친구는 조심해. 물건을 빌려줬을 때 돌려주는지 봐라. 한 권이라도 꼭 돌려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야. 안 돌려주면 나쁜 친구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봐라. 망쳤을 때 놀리는 친구가 있고 위로하는 친구가 있어. 위로하는 친구를 가까이 해. 손자가 그대로 했어. 친구를 고를 때 공부 잘하는지 안 봤어. 사람이 어떤지 봤어. 정직한지, 책임감 있는지, 배려하는지.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어. 나는 이제 사람이 바른 친구들이었어.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같이 성장했지. 대학할 때 그 친구들이 도움이 됐어. 서로 응원하고 정보를 나누고 같이 좋은 대학에 갔어. 좋은 친구들 덕분이었어. 10살 때 정리하면서 깨달았어. 평생 만난 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다 사람을 먼저 봤어. 사업 기회가 와도 누구랑 할까를 먼저 생각했어. 그 사람이 없으면 기회를 포기했지. 투자할 때도 사람을 먼저 봤어. 업종이나 아이템보다 경영자를 봤어. 좋은 경영자한테 투자했어. 채용할 때도 사람을 먼저 봤어. 학벌이나 스펙보다 인성을 봤어.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시간을 들였어. 반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달랐어. 사업을 먼저 봤어. 돈 될 것 같으면 누구랑이든 했어. 결과는 명확했어.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됐어. 좋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좋은 기회도 계속 왔어.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았어. 나쁜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기회가 와도 망쳤어. 다시 못 살게 됐지. 현대그룹도 마찬가지였어. 여기까지 온 이유가 좋은 사람들이야. 이 전무님, 김 전무, 박 박사, 김이사, 그런 분들이 현대를 만들어서 좋은 사업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었어. 좋은 사람을 먼저 찾았어. 그 사람들이 좋은 사업을 만들었지. 정동도
유럽도 기술 사업도 다 그랬어. 사람이 먼저였고 사업이 나중이었어. 순서를 바꾸면 실패. 70이 넘은 지금도 그래. 좋은 걸 시작하려면 사람부터 찾아 할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 자문 요청이 와도 마찬가지야. 누가 하는지를 먼저 물어. 사람이 좋으면 도와줘. 사업이 별로여도 사람이 좋으면 결국 성공하거든. 사람이 별로면 안 도와줘. 사업이 좋아도 어차피 망할 거야. 사람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망쳐. 부자 되고 싶으면 사람 보는 눈부터 키워라. 사업 보는 눈보다 중요해. 좋은 사람 찾는데 시간을 써라. 급하게 사업 시작하지 마라. 좋은 파트너, 좋은 팀원, 좋은 자 먼저 찾아라. 좋은 사람 찾으면 사업은 쉬워. 그 사람이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해주고 도와주니까 나보다 쉬워. 나쁜 사람이랑 하면 좋은 사업도 망해. 배신하고 책임 회피하고 문제 만드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 찾는 법을 배우라. 경력 말고 본질을 봐라. 정직한지 책임감 있는지 배려하는지. 좋은 사람의 기준은 간단해. 약속을 지키는가, 거짓말을 안 하는가,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는가. 이것만 보면 돼. 사람 찾는데 돈 아끼지 마라. 이 헤드헌터 비싸도 써라. 시간 들여서 검증해라. 좋은 사람 한 명이 수억 가치야. 부자들은 좋은 사람을 먼저 찾는다. 이 원칙만 지켜도 성공 확률이 높아져. 여러분 나중이야. 사람이 먼저야. 호식구 살 때 사업가 모임에 갔어. 100명 넘게 모인 큰 행사였지. 명함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았어. 젊은 사업가 하나가 자랑하더라고. 야, 오늘 명함 50장 받았다고? 인맥이 넓어졌다고 좋아했어. 웃었지. 물었어. 그 50명 중에 내일 전화하면 받을 사람이 몇 명이냐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냐고 대답을 못하더라고. 인맥은 명함 숫자가 아니야. 전화번호 개수도 아니고 정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의 깊이야. 여러분이었어. 명함은 수천 장 받았어. 전화번호도 수백 개 있었지. 정말 가까운 사람은 10명도 안 됐어. 최 사장, 이전무, 기미사, 정 회장 내 꼽을 정도였어. 그 몇 명이 평생 도움을 줬어. 나머지 수천 명보다 더 큰 도움이었지. 최 사장하고는 30년 알았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고민도 나눴지. 깊은 관계였어. 어려울 때 최 사장이 도와줬어. 자금이 막혔을 때 빌려줬고 직업 문제로 고민할 때 조언해줬어. 아무 데가 없이 최 사장을 도왔어. 사업이 어려울 때 투자했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먼저 알려줬어. 서로 돕는 관계였지. 그게 진짜 인맥이야. 30년 쌓인 신뢰 서로 도울 수 있는 깊이. 명함 천장보다 이 관계 하나가 더 가치 있었어. 반대로 명함만 받은 사람들도 많았어. 모임에서 한번 봤어. 명함 받아 다시는 안 만났어. 그 사람들한테 전화하면 받을까? 저녁에 그렇고야 기업도 못할 거야.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할 거야. 그게 야통관계야. 60살 때 젊은 사업가가 물었어. 이걸 어떻게 넓히냐고 대답했지. 넓히지 말고 깊게 하라고. 10명 알면 돼. 얕게 아는 10명. 1000명 얕게 아는 것보다 1명이면 충분해. 그 10명을 어떻게 만드냐고 물었어. 알려줬지. 시간을 들이라고 자주 만나라. 한 달에 한 번은 밥을 먹어라. 이야기를 나눠라. 일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인생 이야기도 해라. 진심으로 대해라. 필요할 때만 찾지 마라. 아무 이유 없이도 연락해라. 관심을 보여라. 도와줘라. 먼저 도와줘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줘라. 그럼 나중에 받게 돼. 어려울 때 외면하지 마라. 잘 될 때만 가까이 하지 마라. 힘들 때 같이 있어줘라. 그게 진짜 관계야. 10년 이렇게 하면 깊은 관계가 돼.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 그게 진짜 인맥이야. 그 사업가가 실천했어. 인맥 넓히기를 멈췄어. 가까운 사람 10명한테 집중했지. 5년 뒤에 성공했어. 10명이 엄청나게 도와줬대. 투자도 연결해주고 인자도 소개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돼줬대. 명함 청장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대. 어려울 때 연락해봤는데 다 거절했다고. 얕은 관계였으니까 63대 또 깨달았어. 깊은 관계는 시간이 만든다는 걸. 급하게 안 돼. 1년 알았다고 깊은 관계가 아니야. 10년 20년 알아야 해.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함께 해. 정 회장하고는 40년 알았어. 처음엔 사업 관계였어요. 시간이 지나며 친구가 됐지. 적 같은 사이가 됐어. 10년 동안 서로 도왔어. 정 회장이 어려울 때도 도왔고 정 회장도 도왔어. 주고받는 게 딱 맞았어. 말 안 해도 알아. 전화만 해도 무슨 일인지 알아. 그제 40년 쌓인 관계야. 1년 알았을 때는 몰랐어. 겉만 알았지. 10년 알고 나서 속을 알았어. 20년 알고 나서 진심을 알았어. 미난 시간으로 만들어져. 급하게 깊어질 수 없어. 꾸준히 만나고 진심으로 대해. 65살 때 손자한테 가르쳤어. 친구 많이 사귀려고 하지 말라고.
친구 몇 명이면 돼. 반에서 제일 인기 많을 필요 없어. 모두랑 친할 필요도 없어. 진짜 친구 5명이면 충분해. 그 5명을 잘 챙겨라. 자주 만나고 진심으로 대해라. 어려울 때 도와줘라. 10년 20년 같이 가라. 좀 나머지 애들하고는 그냥 좋게 지내면 돼. 집계까지는 필요 없어.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손자가 그대로 했어. 친구를 가렸어. 진짜 친한 친구 5명을 정했지. 그 친구들한테 집중해서 자주 만나서 주말마다 같이 놀았어. 생일도 챙기고 고민도 들어줬어. 5명하고 정말 가까워졌어.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도 그 5명이 유지됐어. 편하지 않았어. 깊은 관계였으니까. 어려울 때 그 친구들이 힘이 됐어. 시험 망쳤을 때 위로해줬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같이 울어줬어. 친구들이었어. 70살 때 정리했어. 평생 사귄 사람이 수만 명이었어. 정말 가까운 사람은 15명이었지. 그 15명이 인생을 만들었어. 어려울 때 도와줬고 성공할 때 함께 기뻐했어. 나머지 수만 명보다 더 큰 의미였어. 수만 명한테 쓴 시간이 아까웠어. 5명한테 더 집중할 걸,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할 걸 후회됐어. 인맥 넓히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라. SNS 팔로워 많은 게 인맥이 아니야. 명함 많이 받는 게 인맥이 아니야. 모임 많이 가는 게 인맥이 아니야. 진짜 인맥은 깊이야. 도울 수 있는 관계, 믿을 수 있는 사이, 오래 함께할 사람. 10명이면 돼. 진짜 가까운 10명. 10명한테 시간을 써라. 에너지를 써라. 자주 만나라. 한 달에 한 번은 꼭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라. 그냥 이야기만 하지 마라. 진심으로 대해라.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필요할 때만 찾지 마라. 항상 관심 가져라. 먼저 도와줘라. 받으려고만 하지 마라. 줘라. 그럼 관계가 깊어져. 10년 이렇게 하면 진짜 인맥이 생겨. 10명이면 충분해. 그 10명이 1000명보다 나아. 10이 넘은 지금도 그래. 가까운 사람이 10명 남짓이야. 그 사람들이 전부야. 나머지는 필요 없어. 어려울 일 생기면 그 10명한테 전화해. 도와줘. 당연하게 깊은 관계니까. 기쁜 일 있으면 그 10명한테 말해. 다 같이 기뻐해. 진심으로 오래된 관계니까. 인맥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이 진리를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이 편해져. 얕은 관계 1000개보다 깊은 관계 10개가 100배 낫다. 60이 살 때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 있어. 25년 쌓은 신뢰가 하루 만에 무너지는 걸 봤거든. 장전무라는 사람이 있었어. 35살 때부터 같이 일했지. 25년이 넘었어. 현대그룹 핵심 임원이었어. 장전무는 완벽했어. 일도 잘했고 사람도 좋았어.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지. 모두가 신뢰했어. 부회장 자리를 주려고 했어. 당연한 수순이었어. 25년 공로도 있고 능력도 뛰어났으니까. 발표 일주일 전이었어. 내부 감사에서 보고가 올라왔어. 전무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믿을 수 없었어. 자세히 조사했어. 사실이었어. 3년 동안 조금씩 빼돌렸더라고. 총액이 10억 원이 넘었어. 인 계좌로 빼돌린 거야. 충격이었어. 25년을 믿었는데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한 거야. 대면했어. 장전무가 울면서 사과했어. 자식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갚을 생각이었다고. 변명이었어. 25년 신뢰가 그 순간 사라졌어. 하루 만에 이렇게 그 다음날 아니 1시간 만에 그 사람은 다시는 못 믿겠더라고. 법적 조치를 취했어. 해고하고 고소했지. 돈도 돌려받았어. 신뢰는 못 돌려받았어. 25년이 헛수고였어. 일로 회사가 흔들렸어. 직원들이 충격받았거든. 장전무 같은 사람도 배신하면 누구를 믿냐고 사기가 떨어졌어. 거래처들도 알게 됐어. 현대그룹 임원이 횡령했다고 아주 뉴스에 났거든. 회사 이미지가 나빠졌어. 15년 쌓은 게 하루 만에 무너진 거야. 장전무 신뢰뿐만 아니라 회사 신뢰까지. 한 사람 실수가 전체를 흔들었어. 몇 억 아끼려다가 수십억 손해를 봤어. 금전 손해보다 신뢰 손실이 컸어. 그걸 회복하는데 3년이 걸렸어. 65살 때는 협력업체 일이었어. 송 사장이라는 분이었는데 관련 거래했지.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 큰 프로젝트였어. 이제를 전량 송 사장 업체한테 맡겼지. 18년 믿었으니까. 검수도 대충 했어. 공사 중에 문제가 터졌어. 자재 품질이 엉망이었던 거야. 주겹 미달이었어. 전량 교체해야 했지. 송 사장이 싼 자재로 바꿔치기 한 거였어. 자액을 챙긴 거지. 18년 만에 처음 한 짓이었어. 송 사장한테
아줌마한테 물었어. 왜 그랬냐고. 욕심이 났다고. 이번 한 번만이라고. 들키지 않을 줄 알았다고. 18년 신뢰가 그 순간 깨졌어. 한 번의 잘못으로 거래 안 하기로 했어. 송 사장이 울면서 빌었지만 소용없었어. 공사가 한 달 지연됐어. 자재 전량 교체하느라 페널티를 물어야 했어. 6억 원이었어. 송 사장한테 청구했지만 다 못 받았어. 8년 쌓은 신뢰가 한 번 잘못으로 무너졌어. 송 사장은 그 뒤로 다른 거래처도 다 잃었대. 소문이 났거든. 결국 폐업했어. 그 67 살 때는 정치인 일이었어. 박 의원이라는 분이었는데 20년 알고 지냈지. 현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었어. 응탁이 들어왔어. 박 의원 조카를 임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처음 있는 일이었어. 20년 만에 처음이었지. 거절했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임원으로 못 뽑는다고. 그 다음날 원칙이라고 해서 박 의원이 섭섭해하셨어. 이제 현대를 시작하셨어. 국회에서 문제 삼고 언론에 흘리고 보복이었어. 20년 우정이 한번 거절로 끝났어. 자비오는 그 뒤로 현대를 계속 견제하셨어. 지원도 끊기고 방해만 받았어. 20년 싼 게 한번 거절로 무너진 거야. 번개가 얕았던 거지. 진짜 신뢰가 아니었던 거야. 그 일로 배웠어. 쉽게 무너지는 신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걸. 작은 일로 깨지면 처음부터 얕은 관계였던 거야. 10살 때 정리했어. 신뢰는 천천히 쌓인다는 거. 10년 20년 걸려. 매일 조금씩 쌓아야 해. 작은 약속을 지켜야 해. 오늘 지키고 내일 지키고 10년 지키면 신뢰가 쌓여. 투명해야 해. 숨기는 게 없어야 해. 문제가 있으면 말해야 해. 10년 투명하면 신뢰가 생겨 책임져야 해. 잘못하면 인정해야 해. 바로잡아야 해. 10년 책임지면 신뢰가 단단해져. 이렇게 10년 20년 쌓아야 진짜 신뢰가 돼. 쉽지 않아.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한번 거짓말하면 끝이야. 한번 책임 회피하면 끝이야. 장제문은 25년 쌓았어. 다음날 한번 횡령으로 끝났어. 송 사장은 18년 쌓았어. 한 번 속임수로 끝났어. 박 의원은 20년 쌓았어. 한 번 보복으로 끝났어. 천천히 쌓은 신뢰가 한순간에 사라졌어. 신뢰 쌓는데 시간을 아끼지 마라. 지름길은 없어. 천천히 가야 해. 매일 작은 약속을 지켜라. 오늘도 내일도 10년 후에 보면 큰 신뢰가 돼 있어. 절대 배신하지 마라. 한 번이면 끝이야. 10년 20년 쌓은 게 한순간에 무너져. 다시는 못 쌓아. 욕심 부리지 마라. 장전무처럼 되지 마라. 10억 때문에 25년을 잃었어. 멍청한 짓이야. 거짓말하지 마라. 송 사장처럼 되지 마라. 일시적 이익 때문에 평생 신뢰를 잃었어. 바보 같은 짓이야. 보복하지 마라. 박 의원처럼 되지 마라. 섭섭함 때문에 20년 우정을 버렸어. 어리석은 짓이야. 신뢰는 천천히 쌓인다. 매일 조금씩 10년 20년 걸려. 인내가 필요해. 꾸준함이 필요해. 한순간에 사라진다. 한 건 잘못으로 이 1시간 만에 모든 게 헛수고가 돼. 조심해야. 70이 넘은 지금도 조심해. 신뢰를 지키려고 작은 약속도 꼭 지켜. 그 단번 실수하면 끝이니까. 누군가 20년 30년 쌓은 신뢰가 있어. 한순간엔 조심하고 또 조심해. 신뢰는 천천히 쌓이고 한순간에 사라진다. 이 진리를 잊지 마라. 평생 조심해야 방심하는 순간 다 잃어. 63 살 때 아들한테 경고했던 일이야. 큰 투자 기회가 왔는데 파트너가 문제였거든. 중국 부동산 투자였어. 수익률이 엄청났어. 1년에 50 이상.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지. 파트너가 조시라는 사람이었어. 중국 정치인하고 연결됐다고 했어. 인맥이 대단하다고 서류도 그럴듯했어. 아들이 하고 싶어 했어. 수익률이 너무 좋으니까 빨리 결정하자고 했지.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막았어. 실을 조사해보자고 했어. 급할 게 없다고. 아들이 답답해했어. 기회를 놓친다고 일주일 조사했어. 과거를 파봤지. 문제가 나왔어. 5년 전에 자기 전가가 있었어. 중국 인맥도 거짓이었어. 아는 사람이 없었어. 서류는 다 위조였더라고. 완벽한 사기였어. 투자 안 했어. 당연히 아들은 아쉬워했지만 석 달 뒤에 뉴스가 났어. 그 투자가 폰지 사기였다고 수십 명이 당했대. 수백억 원을 날렸다고. 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야. 파트너를 안 봤던 거지. 좋은 기회였어. 수익률은 진짜로 높았어. 파트너가 나빴어. 사기꾼이었어. 좋은 기회가 위험이 된 거야. 65 살 때는 기술 투자 건이었어. 신기술이었는데 혁명적이었어. 성공하면 시장을 바꿀 기술이었지. 개발자가 허박사라는 사람이었어. 강력도 화려했어. 논문도 많았어. 프레젠테이션도 완벽했어. 투자하려고 했어. 개성한 조항이 있었어. 허박사라 기술 소유권을 안 넘긴다는 거였어. 투자만 받고 권리는 자기가 갖겠다고
이상했어. 허 박사를 더 조사했어. 다른 회사들한테도 물어봤지. 문제가 있더라고. 전 직장에서 기술 유출로 소송 중이었대. 투자 안 했어. 기술은 좋았지만 사람이 문제였어. 1년 뒤에 허 박사가 고소당했어. 이 기술을 훔쳤다고 투자자들이 다 손해봤대. 좋은 기회였어. 기술은 진짜였어. 개발자가 문제였어. 도둑이었어. 좋은 기회가 위험이 된 거야. 67 살 때는 해외 파트너 건이었어. 동남아 진출 기회였는데 시장이 좋았어. 성장 가능성이 컸지. 현지 파트너가 리 사장이라는 사람이었어. 이제 대기업 사장이었어. 규모도 크고 평판도 좋았어. 같이 하기로 했어. 계약했지. 최하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석 달 만에 문제가 생겼어. 리 사장이 자기 가족 회사한테 일감을 몰아줬어. 비싼 가격으로 횡령이나 마찬가지였어. 따졌더니 현지 관습이라고 하더라고. 가족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했어. 프로젝트를 중단했어. 손해를 보고 철수했지. 10억 원 날렸어. 좋은 시장이었는데 파트너가 문제였어. 좋은 기회였어. 시장은 진짜 좋았어. 파트너가 나빴어. 도덕성이 없었어. 좋은 기회가 위험이 된 거야. 70살 때 정리했어. 비회 자체는 좋을 수 있어. 시장도 좋고 기술도 좋고 수익률도 좋아. 파트너가 나쁘면 다 소용없어. 사기꾼이거나 도둑이거나 도덕성 없는 사람이면 위험이 돼. 기회를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해. 자체와 파트너 둘 다 좋아야 해. 하나만 좋으면 안 돼. 기회만 보고 파트너를 안 보면 위험해. 아무리 좋은 기회도 나쁜 사람하고 하면 망해. 파트너를 먼저 봐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뭘 했는지, 평판이 어떤지 과거를 조사해라. 증거가 있는지, 소송이 있는지, 지난 적이 있는지, 과거가 미래를 말해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같이 일했던 사람들, 거래했던 회사들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 들으지 마라. 조시 사건처럼 급하게 결정하면 조사 못해. 사기꾼은 서두르게 만들어. 계약서를 꼼꼼히 봐라. 허 박사처럼 이상한 조항이 있으면 의심해라. 왜 그런 조항을 넣었는지 물어봐. 인지 조사를 직접 하라. 리 사장처럼 서류만 보지 마라. 현장에 가봐라. 직접 확인해라. 파트너가 좋으면 보통 기회도 좋은 기회가 돼. 좋은 사람은 좋은 기회를 가져오거든. 파트너가 나쁘면 좋은 기회도 위험이 돼. 나쁜 사람은 좋은 기회를 망치거든. 젊은 투자자들한테 말했어. 내가 사람을 먼저 봐라.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 수익률도 사기꾼하고 하면 또 손실이야. 또 수익률도 좋은 사람하고 하면 안전해. 얘는 또 온다. 놓쳐도 괜찮아. 사람은 바꿀 수 없어. 한번 잘못 만나면 돌이킬 수 없어. 의심하라. 너무 좋은 기회는 세상에 공지 없어.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은 다 거짓이야. 조사하라. 파트너를 시간 들여서 급할 게 없어. 확실해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사람을 잘못 만나면 기회도 위험이 된다. 이 진리를 잊지 마라. 기회보다 사람이 먼저야. 젊은이들이 자꾸 묻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답은 간단해. 먼저 도와줘라. 세상은 거울이야. 주는 만큼 받아. 도움을 받고 싶으면 먼저 도와줘야 해. 받으려고만 하면 아무도 안 줘. 30살 때 깨달았어. 막 노동하던 시절이었는데 옆에서 일하던 형님이 다쳤어. 허리를 삐끗했지. 일을 못하게 됐어. 일당이 끊기면 그 형님 가족이 굶어 대신 일해줬어. 형님 몫까지 2배로 일했지. 형님 일당을 받아서 갖다 드렸어. 한 달 그렇게 했어. 힘들었지만 참았어. 형님이 회복할 때까지. 형님이 고마워하셨어. 평생 잊지 못할 은혜라고. 5년 뒤에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 큰 공사 현장 소장이 되셨더라고. 같이 일하자고 하셨어. 그때 도와준 게 기억난다. 그 공사가 전환점이었어. 규모가 컸거든. 돈도 많이 벌었고 경험도 쌓았어. 후배 사업가를 도왔어. 사업이 어려워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지. 전적에 은행에서 안 빌려준대. 담보가 없어서 3천만 원을 빌려줬어. 이자도 안 받았어. 언제 갚아도 된다고 했지. 후배가 고마워했어. 꼭 갚겠다고 했어. 2년 뒤에 갚았어. 3천만 원에 이자까지 붙여서 억지로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 후배가 지금은 큰 회사 사장이야. 10년 동안 서로 도왔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됐지. 3천만 원이 수십억 가치를 만들었어. 먼저 도와줬으니까. 50살 때는 젊은 직원을 도왔어. 가정이 어려워서 핫띠가 없다고 했어.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고 회사에서 장학금을 줘서 졸업할 때까지 조건 없이 그 직원이 울면서 고마워했어.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20년이 지났어. 그 직원이 지금 임원이야.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있어. 밤낮 없이 일해.
도와주면 나중에 돌아와. 몇 대로 돌아와. 즉시는 아니야. 5년 10년 뒤에 반드시 돌아와. 반대로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도 봤어. 맨날 도움 요청만 해. 자기는 안 도와줘.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도 안 도와줘. 김씨라는 사람이 있었어. 맨날 부탁만 했어. 빌려달라, 일 소개해달라, 사람 소개해달라. 자기는 절대 안 도와줘. 처음엔 도와줬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 김씨는 결국 혼자가 됐어. 아무도 안 도와줘. 어려울 때 연락해도 다 거절해. 이제 먼저 도와준 적이 없으니까. 도움은 투자야. 당장은 손해 같아.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에너지도 써. 나중에 100배로 돌아와. 야, 먼저 도와줘라. 계산하지 말고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비대로 하지마. 그냥 도와줘.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걸 도와줘라. 내 능력 범위 안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괜찮아. 진심이면 돼. 한 달 만에 회복했어. 동생은 회의를 소집했어. 왜 떨어졌는지 분석하자고. 마케팅이 문제다. 영업이 문제다. 한 달 동안 회의만 했어. 이어받았어. 당연한 선택이었어. 동생은 나갔어. 다른 사업 시작했는데 망했어. 문제만 만들다가.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해. 이제 문제가 생겨도 금방 해결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믿을 수 있어.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힘들어.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해결은 안 되고 스트레스만 쌓여. 조직 분위기도 달라져.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많으면 분위기가 좋아. 뭐든 되는 것 같아. 실제로 이제 문제 만드는 사람이 많으면 그 분위기가 나빠. 그냥 뭐든 안 되는 것 같아. 실제로 안 돼. 한 사람이 조직을 받고 문제 만드는 사람 한 명이 10명을 힘들게 해. 그냥 문제 해결하는 사람 한 명이 10명을 편하게 해. 문제 만드는 사람을 빨리 정리해야 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 이제 본성이야. 안 바뀌어. 문제 해결하는 사람을 붙잡아야 해. 대우를 잘해줘. 그럼이 조직의 기둥이야.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 문제 만드는 사람 되지 마라. 문제가 생기면 즉시 움직여라. 누구 탓할 시간에 해결해라. 변명할 시간에 행동해라. 작은 문제라도 빨리 해결해라. 쌓이면 커져. 즉시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라. 난 탓하지 마라. 상황 탓하지 마라. 해결하는데 집중해라. 그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쁜 사람은 문제를 만든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